말 그대로 한 체코가 원전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이번 체코 순방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주말 내내 화제가 된 건 바로 이 체코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영부인에게 사기꾼이란 단어를 쓰고 한국 대통령 옆에 사기꾼들이 있냐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기꾼 대신 흠집이 있다라는 정도로 순화되긴 했지만 계속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침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혹시 여사님 이야기도 있을까요? 혹시 글쎄요. 체코 안에서도 매체에서 여사님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야기를 실은 내용들도 있었고 현재 안건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뭐 만찬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다른 자리에서 혹시 그 뭐 별도로 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순방이 끝날 즈음 알려지면서요. 순방 성과 대신 독대를 할지 말지와 독대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나올지에 관심이 더 쏠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대통령실은 이번엔 독대가 없을 거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네 분을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대영 라이브의 스튜디오를 개편하면서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이곳에서 뵙게 됐습니다. 서영주 의원님, 네네. 2박 4일간의 순방인데 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뭐 가기 전부터 얘기가 많았죠. 과연 체코와의 원전 수주 자체가 우리에게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24조의 덤핑 입찰이다. 네. 그리고 설사 이게 된다 하더라도 체코가 한 60%를 말하자면 가져가고 40%의 어떤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 한국이 가져오면 불과 한 몇 조 원의 수익을 갖는 것인데 이렇게 공들일 일이냐. 저 부풀려졌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부풀려졌다 그것이죠. 뭐 마치 체코하고 뭐 100년 원전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세계적 추세가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것들이 세계 추세인데 원전을 지금 100년 동맹을 한다는 것들이 그게 앞뒤가 맞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결과만 보더라도 이게 보면은 뭐 56개의 업무 협약을 했고 그다음에 체코에서도 한국하고 하겠다고 도장을 찍은 건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다. 네. 왜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부분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가서 그냥 따져보면 그림만 잡고 온 겁니다. 우리가 사실상 보면 MOU라고 하죠. MOU 맺고 온 겁니다. MOU는 언제든 깨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 간에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성과라고 하기에도 조금 아직은 미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돈을 벌여오면 좋죠. 근데 이거는 조금은 지난 아랍의 원전을 수주한과는 아주 180도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이 체코의 원전 동맹을 통해서 뭔가 좀 반전을 꾀하려는 그 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좀 그렇게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됐다. 그림만 만들다 왔다. 여당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원전 수출이 처음 한 게 MB 때거든요. MB 때 UAE 바카라 원전 그때 26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큰 규모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된 이래 해외랑 맺은 단일 계약 중에 가장 큰 사업이 그 원전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번에 24조 원이니까 두 번째로 큰 원전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MB 때 UAE 바카라 원전 때 우리 고용 효과가 5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품 개발, 부품 이제 제작해서 하는 협력업체들 이렇게 가지고 원전 관련 업체들 굉장히 호황이었었어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60%를 우리가 내준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원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용 인력의 60%를 체코 현지인으로 써달라 그 얘기인데 네. 그거는 모든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KTX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프랑스에서 그 기술로 그 고속철도 깔았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건은 KTX가 기술을 가져오되 거기 그 열차를 까는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써라. 그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 입장 바꿔서 그건 어디나 다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단순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니라 배터리와 로봇 이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님이
뭐 이제 정신 승리한 거 아니냐, 빈손으로 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영국의 원전을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문재인 정부하고 영국가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때 원전과 맺은 우선 협상이 정신 승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자기 정부가 있을 때는 이제 진지하고 진짜 실제 가능한 원전 협상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달라졌다 해가지고 비난을 이제 판단을 달리하거나 비난한 거는 옳지 않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여야의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사실 주말 사이에 주목을 더 받은 게 현재 언론의 보도인데 바로 보여주시죠. 이게 기사가 한번 수정이 됐어요. 수정 전에 기사를 보면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파블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사기꾼 물음표, 한국 영부인 거짓말과 수백만 원 부당 이득 의혹이다라고 하면서 저런 내용들이 제목과 첫 줄에 나와 있었는데 이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수정 이력을 보니까 그 다음 기사는 한국의 대통령 부인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라는 어찌 보면 좀 가치 평가를 뺀 드라이한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보엽 위원님, 네. 해당 외신에서도 과하다고 판단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협조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현지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랑 이런 일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좀 제목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수정 뒤에 나간 기사도 체코 사람들이 보기엔 충격적일 겁니다. 네. 아니 대통령 영부인식이나 됐는데 이런 분이 각종 혐의로 조사를 받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수정 전 기사 사기꾼 뭐 이런 게 제목으로 나가면 체코 독자들이 그 기사를 읽고 야 이거 설마 사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할까 봐 언론사 쪽에서도 부담 없이 바꿔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 정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 잘하잖아요. 네. 체코 언론이라고 해서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이 아니면. 그리고 이 기회에 검찰도 체코 출장도 좀 갔다 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 기사 나가는데 혹시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하고 당신들 언론사 기자들하고 통한 거 아니야? 통화 내역 뒤져봐야 되겠어. 압수수색도 하고 휴대폰도 압수해서 포렌식도 좀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나라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도중 현지 언론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원전 수술을 위해 나선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나라 망신만 시키고 끝난 꼴입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십시오. 네, 허위 사실로 고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준우 의원님 바로 반박 들어볼까요? 네. 저는 좀 이런 말씀 하고 싶습니다. 거울을 좀 보시라.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요, 체코를 방문했으면 어땠을까요? 예. 네. 지금 11개 혐의가 있고 4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을 2년 받았습니다. 체코 언론이 지금보다 훨씬 자세히 썼을 거예요. 아마 지면이 모자랐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신 보도, 한국의 정치인의 유력 정치인에 대한 외신 보도는 원조가 조국 대표입니다.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할 때요.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보도됐습니다. 그때 어떤 보도가 됐었냐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 한국에서 이런 단어가 어떤 의미다, 사회적 불평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까지 외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랬던 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이제 혐의가 확정되지도 않고 지금 또 혐의가 오히려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걸 외신이 보도했다고 나라 망신이라 말하는 것은 좀 스스로 돌아보고 말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준호 대변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그냥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고 그 영부인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언론에서 그런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아직 어떻게 과정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방문했다며, 누가 조국 대표가 그랬다며, 그거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민주당에서 가정을 많이 했으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겁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체코 언론이 아무리 사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영부인이 사기꾼으로 보이더라도 그래도 상대국의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네. 그다음에 사실도 틀렸습니다. 수차례 조사받은 게 아니라 단 한 차례 출장 조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체납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기꾼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체코의 대중 일간지고 여러 가지 뭐 어떤 국민적 관심을 쓰기 위해서 쓸 수는 있으나 그래도 상대국의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은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비판적으로 썼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에 네.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네, 잠시만요. 조국 대표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잠깐 네. 뭐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아니, 앞에서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워싱턴 검색을 해볼 수도 포스트나 없고. 이제 예. 외신에서 당시에 2019년에 보도했던 것만. 그런데 좀 이게 말씀 가끔 보도가 됐죠. 국민의힘 패널분들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지금이 윤석열 정권 3년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 8년 차인지 네.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원내에서 당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해외에서 손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이 문제가 있거든요. 맨하탄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해서 의혹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언론이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 우리 정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리겠지요. 이거는 외국 그 귀빈을 모셔가지고 네. 사업상 또는 정책적 협상하는 자리인데 그걸 굳이 끌고 와서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외교적 결례이자 선을 대단히 벗어난 거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기꾼에 대해서 창피하다 아니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은 그 김건희 여사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창피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한편 또 다른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뜯어봤는데 한번 보시죠. 환영식 당시의 모습인데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끝끝내 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여러 이제 의혹 제기를 했고 저희가 영상을 전체본을 다 봤는데 저희가 끝까지 영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경례를 안 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현재까지 본 그 영상으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준우 의원님 그 뒤에 뭐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건 없죠? 아예 없습니다. 예, 예. 없는데 아마 저기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본인이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 물론 저기 외교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다른 생각을 했던지 아마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외교적인 어떤 행사에서 이제 저렇게 수행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대통령 본인이 실수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게 그 국기에 대한 경례할 때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건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전성균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단순 실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변에서 다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데 혼자만 안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라고 이미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있고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고 이제 메달 수여하고 이제 경례를 그 애국가가 틀어지는데 거기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여론과 비판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비판이 더 거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예상보다는 거세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 실수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실망할 곳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비판을 찾게 하는 겁니다. 네, 아마 그동안의 발언이나 행보가 말씀하신 대로 오버랩 됐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김태우 차장의 반론이 들어오면 그것 또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 그러니까요.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데 실수일 수도 있어요. 예. 실수이거나 혹은 나는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할 수 없다. 그런 의식을 가졌거나 그러면 자기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김태우 차장은 이에 대해서 그때 중요한 뭘 생각하느라고 잠깐 잊어버렸다. 든가 그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죠. 아무 해명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저 양반 태극기에 대해서 경례를 거부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저는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 외교 정상 때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실수죠. 설마 나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를 거야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튀어나온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좀 실수는 실수로 봐야 하지 않겠나? 좀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체코 순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영상이 또 화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마중 나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이렇게 스틸 화면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짧았고 반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는 거의 1분 가까이 대화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서영주 의원님. 네. 그동안의 불편함이 저기서 드러났을까요? 한 장의 사진이 말하는 게 많죠. 예. 뭐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지란 게 입으로 나온 게 많지만 제스처와의 어떤 포즈, 어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모든 게 녹아져 있다고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 한 장 사진을 보면 어떠세요? 눈에서 뭔가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레이저요. 예, 분노의 어떤 마음들. 잠깐만요. 레이저가 제가 설명 좀 예. 해드릴게요. 자세히는 안 보이는 것 잘 같은데. 보시면 제 아, 예. 눈빛을 보시면 네가 감히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소 예전에 보면 우리 한동훈 장관이라고 했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 말도 없이 어떤 어깨를 한번 툭 치는 것도 없이 저 사진 한 장의 눈빛은 거의 어떤 마음이 불편해 라는 어떤 그런 심정인데 내일 만찬이 있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사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고 그 중간에 독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박 가운데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독대를 안 하겠다라고 밝힌 거를 보면 저 사진 한 장이 결과적으로 해석이 되고 저의 느낌이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 동일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서영주 의원은 레이저를 보셨습니다. 이준우 의원도 레이저가 보이나요? 인사란 짧은 이제 순간인데 그때 잠깐 눈을 마주쳤을 때 그거를 잡고 레이저가 나간 거 아니냐고 하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그 전체 맥락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맥락을 본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별로 좋은 이제 감정은 아닐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노려본다든가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인사할 때 이제 관례상 한번 눈을 마주치지요. 그러면서 눈을 마주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이제 요청을 한 거를 언론에 이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단독 언론 보도로. 보도가 나간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통상적으로요. 독대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나 이렇게 독대해. 시간은 한 20분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서로 조율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그리고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좀 마음 편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자,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한번 준비된 발언 내용들을 보시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만남 전에 독대 요청은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비판을 했고요. 김재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전 공개는 이례적인 일이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탈당 상태죠. 얄팍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보영 위원님. 예. 내일 만찬인데 만찬 전에 벌써 잡음이 이렇게 상당히 인 것 같아요. 독대도 안 하기로 했고요. 아까 보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사진이나 아니면 지금 소개해 주신 국민의힘 의원들, 전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면 이게 같은 당을 하는 분들 맞나 싶을 정도의 표현들입니다. 물론 그 한 대표가 독대 신청을 한 걸 사전에 공개한 것 이례적이고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분이 독대를 하든 쌍대를 하든 네. 다대를 하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해서 지금 남부지방 수해 피해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의료 대란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건지, 민생 경제 너무 황폐화됐는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좀 살려야 되는 가장 효율적인 대화 방안, 이 독대밖에 없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독대할 거면 두 분이 알아서 하고, 독대니 많이 그거 우리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피곤해. 그러니까 제발 국민을 위한 해법 좀 내주세요.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내용과 결과와 성과가 중요하지 대화의 방식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인데 동의하세요?
뭐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그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 한동훈 대표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건 사적으로 두세요. 말씀한 대로 공적인 부분, 지금 의료 대란, 그다음에 호우로 인한 피해, 민생 해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를 오늘 대통령실에 나온 입장이 그거더라고요. 내일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다. 그리고 따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겠다. 예. 무슨 따로 국밥입니까? 따로 국밥도 말아먹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격려하는 자리 따로 있고 협의하는 한동훈 대표가 따로 있나요? 만나면 밥 먹으면서 현안을 논의해야죠. 네. 격려만 하고 토닥토닥하고 끝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적 감정들이 결국에는 국정 운영에 공사가 구분한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인데 오죽했으면 독대 신청을 하겠습니까?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도 아니고.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사 구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견례도 하고 격려를 한 다음에 잠깐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독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독대의 전제 조건은요. 상호 신뢰입니다. 상호 신뢰. 내가 당신과 독대를 했는데 그 독대의 내용이 어떻게 밖에 공개될 것이냐.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신뢰가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회자님하고 독대하자고 했는데 내가 독대한 내용을 어떻게 밖에 가서 얘기할지 알 수 없다. 그럼 독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뭐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정도로만 그렇죠. 형식적으로 논의하거나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상호 신뢰 그리고 독대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에서는 자제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용을 나누고 공개할 것까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신뢰관계 형성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 전성균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던데 유난의 갈등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한껏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가 느꼈을 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정치적 태도의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당대표, 그러니까 그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제 윤한 갈등으로 해서 결국은 대표가 되셨는데 네. 사실은 그 기준점이 최성병 특검이었는데 결국 발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했으면 바로 했어야 됐는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립각은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립각이 아니라 표 중에 가장 센 표, 동정표를 얻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예. 네, 다음 이슈도 중요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